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그 기술 탈취 범죄가 심각한데요. 처벌 강화 및 기술 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등 13개 국가 핵심 기술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100개가량의 영업 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려고 했던 사건 아시죠? 예, 그런 사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반도체 생산 달인으로 국가 산업훈장까지 받은 B씨는 핵심 기술 정보와 200여 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 이모는 한국 기술 훔치기가 중국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범죄가 만연할 때 그 대응이 충분하냐라는 평가는 저희가 나눌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여서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기술 전문성도 좀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8건의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유출이 30.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발생한 사건만 37건입니다. 그런데 기술 유출 범죄 급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술 자체가 이 국가별로 거의 전략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리스크를 지고라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만한 동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술보다 지금 챗 GPT나 AI 등으로 인해서 D램은 점점 그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고 국방이고 외교이고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진데 저는 또 다른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 즉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6.2%에 불과합니다. 무죄가 34.6%, 집행유예가 39.5%, 그러니까 74.1%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3%로 기술 유출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1.5배 이상이 높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술이 아니라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갖고 나왔을 때 고의성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소를 꺼리거나 그것 때문에 보수적으로 기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법무부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저희가 수원에 기술 전문부의 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 자체의 내용 같은 거를 의원님처럼 만드는 기술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걸 적발하는 노하우는 상당히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국들은 기술 유출을 국가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죄로 다루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스파이법을 제정해서 국가 전략기술 유출범을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대만 역시 경제 간첩죄를 적용해서 엄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양형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사업법상의 기술 유출 처벌을 위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최근 D씨가 제가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최근 D씨가 국가 핵심 기술 68개를 포함한 6,000장의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헤드헌터에 접촉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 결과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무죄가 선고된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법원은 핵심 기술 유출을 호소하는 피해 기업이 아니라 학습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은 고의로 기술 유출한 것만 입증하면 영업 비밀 절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중국은 기술 유출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국처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입증 책임은 어차피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가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벌하는 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브로커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회계가 빈번하나 이를 적발하거나 공모 또는 교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목적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입증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보전경제방지법에는 공범이나 교사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낮은 형량에 그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까지의 공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브로커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그 무등록 직업 소개 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죠. 기술 유출 브로커 단속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해 직접 유출자보다 강화된 처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불합리한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양형 기준과 감경 요소가 적용돼서 실제 처벌 수위가 법정 최고형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양형 기준 자체가 법정 최고형 대비 25% 낮은 수준입니다. 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이 15년으로 상향되었지만 양형 기준은 17년에 설정한 1년에서 3년 6개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또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양형 기준 자체가 법원 내에 없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기술의 경중 없이 영업 비밀 유출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그런 식의 전략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양형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 산업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술 유출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 대부분 초범인데다가 기술의 가치 산정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므로 감경 요소가 인정받기 쉬운 구조예요.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 유출 사건들이 다 그렇게 해서 무죄로 선고되고 그랬습니다. 기술 탈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 내년 3월에 확정될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술 전문성을 보완할 사법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이 다른데 신경 쓰는 것보다 이거 국가의 존립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은 또 소외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재량만으로 증거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대하면 피해자가 기술적 가치 등 피해 사실에 대해 재판정에서 설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 유출 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로 재판부에게 기술 유출 여부와 피해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독일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 신청 또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할 수도 있고 대만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구형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죠.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까? 일반적인 형사사건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분리해내야 된다는 거 보시는 거죠? 이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특히 이제 기술 유출 범죄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기술 유출 형사 사건에서 기술 침해 여부, 피해 규모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특허청 기술 심리관 파견 또는 피해자 측의 법정 진술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 재판부의 기술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 법원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지금 두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는 기술 유출 전문 법원 등에서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진술권 보호와 그것과 더불어서 특허 법원을 확대해서 기술 관련 사건을 전담할 전문 법원을 설립하는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해도 약 25조입니다. 25조 이상이죠. 예상 범죄 이익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안 그래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인들의 이 피와 땀과 눈물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술 탈취 범죄 방지를 위한 예, 이게 사실 부재가 많이 나는데요. 그게 이 구조적인 면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지만 입증에서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